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개식용 종식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비롯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법, 대중교통이용 촉진법 등 100여 건의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민생과 관련돼서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처리가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제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됨으로 인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철회한 이후에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철회하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니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겁니다.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작성한 변명문에 비공개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에는 일부 내용이 보도되는 등 선별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상태를 열상으로 표현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내용을 소방청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전파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의료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파한 것이 정부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범행을 방조자로 지목한 조력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진실은폐 비판과 정치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비방에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가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이 117조 원입니다.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정부가 세수축의 실패와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취급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한 시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대정부 일시대출금 조건 결정안 의결 시 정부가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차입하기에 앞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재정에 난 구멍을 메꾸는 임시 방편으로 중앙은행 돈을 가져다 쓰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로존 소속 국가들은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만 다른 통화 간 결제 시 문제를 위해 24시간 내에 갚는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회 의결을 대출 가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금지 규정조차 없어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은 실적도 없습니다. 대정부 대출 제도가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한데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절제 없이 중앙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은 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균형과 협력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 등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셋째,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일시 차입하는 엉망진창의 재정 운영은 무능과 무계의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비전 2050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발표를 연기하면서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팽개치고 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운영 비전은 없고 정말 작은 구멍가게와도 못한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 외치면서 나라 살림 파탄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돌려막기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닥내고 있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장기적 재정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성 그리고 정책 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겨울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외래 환자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1.3명으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정말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실력 없는 정부입니다. 문제는 약국에 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먹는 감기약 그리고 해열제가 크게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당 약은 이미 2, 3년 전부터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 약품의 약가 인상 그리고 약국당 균등 공급을 실시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품절 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는 독감 주사제가 당장 필요한 처방인데도 병원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달에서야 이 주사제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등록을 해서 늦게 유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우리 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문제에 대해 협력은커녕 책임 회피만 할 뿐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결국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매달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전전긍긍하며 뺑뺑이만 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용품의 비축 현황을 즉각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를 합니다. 어제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승인과 관련해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에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PF 공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크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태형건설 사태의 원인은 무리하게 PF 대출 지급 보증 규모를 잡은 기업에도 당연히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까지만 해도 전 구민권이 함께하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을 해서 시장의 자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마는 1년도 안 돼서 옥석을 갈겠다며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대응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은 건설사 줄도산 위기라는 공포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장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심한 대응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전국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도 사실상 총선을 의식해서 지금까지 부실 발생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부동산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만 외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젠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 가리기가 참으로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책임 원칙 아래 신속하고 투명한 PF 구조 조정을 촉구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